네, 안녕하십니까. IT 집방송 토크 IT 제마크 GPD 고소입니다. 오늘은 이게 제조업 쪽에 요소 제조업도 굉장히 많은 이제 디지털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관련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G디지털의 온정호 차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먼저 이제 보통 사물 인터넷 플랫폼 하는데 G는 산업 인터넷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뭐 특별한 다른 점이 있습니까? 뭐가? 네, 사실은 단점이? 네.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우리가 IoT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데 IoT가 그 산업계, 실제 인더스트리에 적용된 것을 저희는 산업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oT 앞에 I를 하나 더 붙여서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아, 인더스트리얼. 네. i2네요. 자, 근데 그거의 이름이 프리딕스라는 이름인 건 이게 뭐 프리딕트 예언하다 하고도 뭔가 네, 연관성이 같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업계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헤비 에셋들을 오퍼레이션 하면서 보면은 네. 이 기계들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좀 프리딕티비티에 대한 거를 좀 넣어서 간단하게 프리딕스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네이밍을 했습니다. 끝에 이렇게 X를 붙인 게 네이밍 잘하신 것 같아요. 네. 프리딕스. 네. 자,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가 벌써 100년이 넘은 회사죠. 네. 124년인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 만든 회사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네. 뭔가 이런 디지털이나 이게 소프트하고는 인터넷과 좀 약간 상관이 없는 이런 장비나 중장비나 이런 것만 연상이 되거든요. 네, 네. 요즘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많이 거죠?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명왕 이제 에디슨께서 이제 만드신 회사고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한 네. 130년 됐는데 처음에 그 다우존스 지수가 처음 만들어질 때 있었던 그런 회사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기업입니다. 오, 야. 근데 그만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비즈니스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여기서 보이다시피 이제 124년 된 스타트업이라고 네. 이제 명칭을 하잖아요. 오. 그러니까 스스로 비즈니스에 대한 이노베이션을 계속 하면서 네네네. 스스로 바꿔가면서 문화도 바꿔가면서 이제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안정된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스타트업 같은 그런 그 스피릿을 갖고 계속 변화를 추구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 보면은 성공한 기업의 딜레마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즉 이제 혁신을 통해서 성공을 경험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를 혁신하는 걸 잊어먹어서 네.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G는 10년이나 15년의 주기로 계속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스스로를 이제 혁신하면서 네. 이런 비즈니스를 계속 이제 이끌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명함 받아보니까 G 디지털이라고 돼 네. 있거든요. 부서 이름입니까? 네, 맞습니다. 부서가 G 디지털. 네. 네. 그럼 G 디지털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네, G 디지털은 그 말씀 전에 네. 그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거기서 사실은 저희 G도 그러면 이제 그 디지털 변혁을 통해서 기존에 비즈니스 하던 것을 많이 바꿔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바꿔가면서 네. 그러니까 저희 G 스스로 많은 그런 성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성장한 것을 바탕으로 그 경험을 예, 고객한테도 똑같이 이제 투영함으로써 네. 우리가 이런 기업으로 이제 같이 이제 그 성장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고 받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포커스 할 수 있는데 포커스 하자.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화를 할 거기 때문에 G 디지털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그 P&L을 동네 네. 사업부를 신설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 사업부로 하여금 기존에 플레이하고 있던 발전 사업부나 뭐 오일앤가스나 항공 사업부나 운송 사업부나 뭐 에너지 네. 커넥션을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네. 그러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 디지털이 기존에 이제 G가 했던 기존의 여러 그 산업에다가 디지털을 잘 이제 융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네.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도 이것을 확산시키는 네.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하고 대외적인 거하고.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인프라스트럭처만 관장하는 그냥 인더스트리얼 컴퍼니였는데 네. 앞에다가 디지털을 넣으면서 디지털 인더스트리얼 컴퍼니다라고 네. 하는 게 저희 회사의 그럼 슬로건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대외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1% 보통 회사들 이런 거 장표 만들 때 네. 1%가 100%, 50%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1% 모으면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예, 네? 사실은 1%. 숫자는 적은데요. 네. 사실 저희는 그 파워 오브 1%라고 1%만 더 효율성을
시켜도 이 정도의 베네핏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쪽 인더스트리에서는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로 많이 이제 돌아가던 이제 그런 네, 곳이었는데 그렇죠. 하드웨어 성능을 다 이제 올리기보다는 이제 그 한계점에 이제 온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것들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넣어서 그 기계하고 이걸 오퍼레이션하는 사람하고 그 기계가 얘기한 데이터를 세 개를 다 묶어서 네네. 효율성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단 1%만 올려도 이 정도의 아웃컴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리드를 해나갈 테니 같이 가자. 네. 그래서 우리는 파워 오브 1%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번에 여기 뭐 코너에 AI 할 때 나오셨는데 그 회사는 그 금융기관에 대출, 신용대출 있지 않습니까? 네. 신용대출 손실률을 1%를 줄여주면 그게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가. 네.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뭐 1%만 하더라도 병원 같은 데서 4만 5천 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지가 이제 정의하는 요새 뭐 디지털 혁신, 뭐 요새 디지털 인더스트리라는 건 뭔지 그거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디지털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모호한 그런 것들. 도대체 디지털 그렇죠. 인더스트리가 요즘 뭐냐? 국내도 뭐 스마트 팩토리 네. 다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도대체 뭐냐, 정체가 그렇죠. 뭐냐. 네네. 근데 본질. 저희는 이제 세 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인더스트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러가 있는데 네. 첫 번째 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네. 두 번째는 각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들을 네. 하나로 연결해서 디지털 스레드화 시키고 네. 그런 다음에 이 스레드를 통해서 어. 비즈니스 모델을 이노베이션 시키는 즉 네. 현장에 있는 OT와 음.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데이터를 매니지하고 있는 IT 시스템 두 개를 융합을 함으로써 네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네.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세 개를 저희는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 물리적 환경들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네. 그런 것들을 다 연결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거기서 결국 이제 기술이 아니라 그다음 비즈니스를 이노베이션 시키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세 가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장표는 이제 어떤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프리딕스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세 가지 팀이 있는데 G4G라는 게 있고 네. G4 커스터머라는 게 있고 G4 월드라는 그런 세 가지 네. 레프트 라이트의 그런 컨셉이 있는데 네. G4G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스스로도 제조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기업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공장이 한 4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스스로 저희가 해보고 검증을 해봐야 네. 아 이게 정말 워킹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걸 커스터머한테 가서 네네네.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오픈되어 있어서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스텝을 갖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G4G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 이때는 하나의 원 플랫폼이 필요하구나. 산업 인터넷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만들어내게 된 게 프리딕스거든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개발 시작은 2010년, 11년 그때부터 네.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런치한 거는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일반으로 다 이제 네.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딕스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엔드 투 엔드 실제 네. 기계에서부터 데이터를 끄집어 와서 그 데이터를 해석하면서 실제로 디시전 메이커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대시보드까지 그 홀 스팽을 다 다루고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한 게 저희가 프리딕스 오퍼레이팅 네. 시스템이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그냥 IT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네. 저희 GE가 계속 뭐 전문성이 있는 그런 각 인더스트리별의 그런 노하우와 네. 직접 그런 공장을 이렇게 운영했을 때 나왔던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 다 녹여내서 네. 그것과 저희가 새로 이렇게 투자한 G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네네.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 그분들을 다 같이 콤바인해서 이제 만들어내게 탄생된 게 이 프리딕스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인 거죠. 네. 그죠? 근데 이것이 그러면 요즘 이제 클라우드 이게 클라우드로도 서비스가 되고 있나 보죠? 맞습니다. 이거 솔루션도 있고 클라우드 두 가지가 있는 겁니까? 클라우드로만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예. 기본적으로 프리딕스라고 하는 거는 네.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아이씨. 네. 그래서 파스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 메이저 서비스로 네네. 그렇죠. 그냥 그 데이터 센터 그런 그 클라우드만 이제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스스로 디플로이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거죠. 네.
그다음 이것이 시청자분들 굉장히 거대 기업이니까 이거는 뭐 서비스가 국내에도 엄청난 대기업들만 뭐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닌가 하고 의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인데 클라우드라면 근데 생각해보면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누구든지 이거를 뭐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전혀 대기업만을 이렇게 타겟팅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네. 뭐 중견기업이라든지 음. 실제 에셋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네. 뭐 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스케줄링하는 그런 공사라든지 음. 이런 고객들은 다 이제 저희 대상이 되는 거죠. 네. 프리릭스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객들입니다. 네. 잠깐 아키텍처 잠깐 설명드리면 네네네. 그 이 장표에 보면은 총 3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커넥티비티 쪽이 있고 네. 또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 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네. 이 커넥티비티 쪽이 그 실제 우리 장비, 그렇죠. 기계, 여긴 뭐 풍력 윈드 터바인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리딕스 머신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이거는 클라우드 밖에 있는 겁니다. 네. 프리딕스 머신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산업계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다 지원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냥 프리딕스만 갖다 놓으면은 게이트웨이처럼. 그렇죠. 네네. 프리딕스 머신만 갖다 놓으면은 네. 각자 다 다른 포맷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데이터들을 네. 한 곳으로 모아서 네네. 그것들을 클라우드에다가 바로 게이트웨이로 이제 그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로 이제 전송을 하고 네. 그와 동시에 기존에 있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그러니까 IT 그 정보도 같이 이제 클라우드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 네네. 부분이 이제 커넥티비티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네. 하지만 넣을 때도 그냥 데이터만 보내는 게 아니라 분석도 같이 해서 이제 보낼 수 있는 이제 네네.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를 한번 들어오면 이제 프리딕스 클라우드라고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그 위에 클라우드 파운더리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를 매니지하는 네네. 이제 그런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위에 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뭐 에셋 서비스, 네네. 애널리틱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시큐리티, 뭐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그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뭐 개발자들은 여기 들어와서 개발을 해서 결국에는 옆에 보이는 그 어플리케이션, 네. 그 UI를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이제 사용 고객들은 이제 요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여기 클라우드 파운드 파스도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자기에 맞는 어떤 맞춤형 앱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쉽게 만들어서 자기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지는 이제 쓴 만큼 내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그 이런 것도 실제로 국내에서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뭐 사이트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 그 predix.com에 가시면은 네. 프리딕스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또 predix.io에 들어가면은 네. 실제 건 개발 환경입니다. 아. 그래서 뭐 지금 본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네. predix.io에 지금 바로 들어가시면 아이씨. 그 사인인을 하시고 무료 계정이 주어집니다. 네네.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네.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주어지는 거죠. 그 원래 환경과 똑같은 겁니까? 뭐 테스트 환경이 달라진 거 없이? 없습니다. 어. 그 predix.io에 들어가시면은 뭐 헬로 월드는 바로 한 3분 만에 아, 네. 할 수 있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딕스 아이오. 네. 자, 아까 데이터 튜닝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좀 이거 어떻게 구현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데이터 튜닝이. 네. 그 디지털 트윈이 그 디지털 인더스트리얼에서 정의하는 첫 번째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현을 하는 것이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네네. 않습니까? 이거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머신이거든요.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머신에 있는 데이터들을 라이브로 스트리밍 받아서 프리딕스 클라우드 안에다가 그 타임 시즈라는 서비스와 에셋 서비스와 또 그것들을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시켜주는 그런 런타임을 같이 묶어버리면 네네. 가상에서 돌고 있는 머신이 실제로 제가 어디 있던 간에 클라우드에 접속 가능하면은 똑같은 그런 데이터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가상의 머신이 거기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프리딕스 클라우드 위에서 구현이 되는 것이다. 네. 그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거를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네네. 잠깐만요. 네. 예시로 그 항공기 엔진에 대한 부분을 네네.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그 항공기 엔진이 실제로는 하늘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항공기 엔진이 어떻게 오퍼레이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지빌리티가 없습니다. 네. 비행기 한번 떠나면 마는 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 그 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가 항공기가 엔진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언제쯤 페일리어가 날 건지 그거에 대한 비지빌리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실제로
그대로 이제 프리딕스 위에다가 이제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뭐 그 항공기가 쭉 운항하고 있더라도 운항 중에 그 상태를 그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비행기 엔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 그 항공기 엔진에 대한 그 항공기 전반적인 걸 알 수가 네, 있고 네, 네. 그 항공기에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많은 그런 항공기 대수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네. 운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플릿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항공기 엔진의 빅데이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꼭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에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확산되면 그죠? 맞습니다. 네. 뭐 디젤 엔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컴프레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현실이 가상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가상 현실이 가상 되고. 현실이 되는 거죠. 진짜 가상. 네.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군요. 네. 네. 자, 요거는 카탈로 요거는 뭐 아까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들 네.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있나요? 근데 궁금한 게 이 네. 마이크로 서비스가 굉장히 풍성할수록 네. 사용자는 편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편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떤가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빌딩 블럭 하는 건데 음. 그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오늘 기준으로는 한 150개 좀 넘게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방금 말씀드린 그 디지털 트윈은 그럼 데이터를 갖고 왔으면 이 데이터 갖고 이제 뭘 할 거냐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거 갖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에 대한 엔진들이 사실 다 여기 또 녹아져 있습니다. 네. predix.io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카탈로그라는 탭에서 네. 서비스 탭이 있고 네네. 그 아날리틱스 탭이 있는데 아날리틱스 탭을 누르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뭐 클래시파이어 같은 것도 정의되어 있고요. 네네네. 또 아니면 뭐 데이터 그런 프로세싱이라든지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많이 녹아 있어서 그걸 그냥 갖다가 이제 사용하면 되는. 진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다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가 일일이 그걸 짤 수도 없고 그죠? 그걸 또 일일이 찾아볼 수도 분석하는 게 뭐가 좋을까 찾아보기도 그렇고 이런 게 딱 있어가지고 바로 클릭해가지고 바로 해보면 네. 굉장히 편하겠네요. 바로 그.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이것들도 한번 실제로 한번 보는 게 그죠?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준비된 영상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네, 보도록 네. 하죠. 네. 보시는 거는 그 디지털 윈팜이라고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예시로 제가 첫 화면만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요. 네. 각 KPI들이 다 이제 매핑이 되어 있고 맨 위에 보면 그리고 그 지도 맵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그 몇 개의 그런 윈드 터바인이 어디에 곳곳에 있는지를 이제 로케이션 할 수가 있고 네. 특정한 그런 윈드팜을 클릭을 하게 되면 돌아가고 있는 그 윈드팜에 들어가 있는 그 파워 제너레이터가 어느 정도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네. 어떻게 오퍼레이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리얼타임 그런 비지빌리티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프리딕스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또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요게 가장 적절한 예시인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네. 자녀들을 게임 많이 한다고 막 뭐라 그럴 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거 보면서 그렇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다 이렇게 버추얼이 다 이게 디지털 트윈이 다 돼버리면 네. 이런 거를 게임 많이 했던 친구들은 그 디지털에 이미 익숙해져니까 네. 이런 거 굉장히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프리딕스 안에서도 네. 그런 비슷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알두이노나 이제 그런 인텔 에디슨 보드나 작은 토이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가지고도 사실 뭐 센서에서 데이터를 읽어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패키지가 다 되어 있어서 자녀분들이 계시다. 야, 그럼 네. 프리딕스를 한번 해보자. 뭐좀 프리딕스까지가. 자, 요거는 네. 사례. 네네. 사례 예, 사례인데요. 네. 그 신들러라고 엘리베이터를 그렇죠. 제조도 엘리베이터. 하고 그리고 또 유지 보수도 하는 업체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의 엘리베이터 제품들이 다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언제 망가질지, 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언제 정비를 해야 될지 오케이. 이게 사실은 캘린더 베이스로 네, 돌아가거든요. 네, 네. 근데 캘린더 베이스로 돌아가면은 어느 시점에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그렇죠. 정해진 프로세스만 따라야 되는데 그 전에 고장 날 수도 있고요. 고장이 나지도 않을 건데 미리 그냥 정비하는 걸 수도 그렇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페인 포인트가 있으니 야, 프리딕스로 한번 해보자. 아까 그 항공기 엔진처럼 네. 그죠?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지고. 네, 네. 야, 굉장히 그러면 어떤 파트 재고라든지 여러 어떤 그 수리원들의 어떤 그 뭐 코스트라든지 네. 굉장히 절감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프리딕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레비뉴에 대한 네, 그런 네. 부분이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아까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결국은. 그렇죠. 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오퍼레이션을 이제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네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제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네네. 효율성을 올리는 방법도 네. 있고요. 또 비즈니스 모델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프리딕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되면은 코스트를 확 줄임으로 네.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더 잘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델타 항공은 지금 어떤 쪽에 이용을 하고 네, 있는 델타 거죠? 항공도 아까 그 디지털 트윈에서 그 잠깐 보여드린 그 항공기 엔진에 대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델타 항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항공기에 대한 엔진을 네. 모니터링함으로써 실제 그 비행기가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팩터들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네. 겁니다. 자, 그 여기 뭐 굉장히 또 생태계도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차장님 보실 때 한국에서 이런 분야 프리디스 적용하면 진짜 금방 몇 년이 아니라 1년 만에 이거 뭐 ROI 나온다 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를 좀 딱 추천하시겠습니까? 여러 분야 있겠지만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있는데 사실 저희가 GE에서 포커스하고 있는 분야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GE에서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각 비즈니스들이 하고 있는 것들 일단 첫 번째로는 맞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오일앤가스, 네. 그러니까 리파이너리들, 네. 또 뭐 발전사들, 그리고 또 병원, 그리고 또 항공사, 그리고 철도, 운송, 그리고 또 스마트 그리드. 이쪽이 일단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네.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은 GE 디지털에서 직접 하고 있는 부분은 뭐 오토모티브라든지 네. 아니면 뭐 푸드 앤 베버리지라든지 이쪽 부분으로 이제 바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쪽 부분. 알겠습니다. 조선해양도 마찬가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프리디스.com, 프리디스.io 가서 특히 이제 뭐 약간 개발이나 운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리디스.io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그 Q&A 시간 돌아가겠고요. 그 차장님 그 좋은 질문하신 분 한 분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가 네.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분한테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자, 박명환님, 각 엔드 디바이스에서 프리딕스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여기 지금 화면 체인지 해주시겠어요? 각 엔드 디바이스에서 프리딕스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엔드 디바이스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브가 따로 있고 이 프로브가 유무선으로 프리딕스 클라우드 통신하는 형태인지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 각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장비에서 데이터를 읽으려면은 그 센서를 통해서 읽지 않습니까? 네. 그 센서를 통해서 나오는 그 데이터가 그 장비의 컨트롤러로까지 오면은 그 컨트롤러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아웃풋을 프리딕스 머신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거기서 읽어드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그 데이터를 장비단에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여러 가지 장비를 한꺼번에 읽어야 된다면 그 프리딕스 머신이라는 거를 독립된 다른 좀 게이트웨이 장비, GE에서는 필드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네네. 필드 에이전트의 프리딕스 머신을 인스톨해서 각 그 필드 에이전트와 그 각 장비와 유선 혹은 무선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그 필드 에이전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런 것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하는가가 그래야 디지털 트윈도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자, 이승호님 엔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엔진에 통신망 모듈이 들어가 있는 방식인지요? 하늘에 날고 있는데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 다 되잖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경님께서는 동영상을 보면 제조 공정상 불량률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이런 말씀하셨고요. 맞습니다. 그 프리딕스로 이거는 개발 플랫폼인데 GE에서 미리 개발해 놓은 프리 패키지된 솔루션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셋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브릴리언트 팩토리라는 게 있는데 이 브릴리언트 팩토리는 사실 그 공정 안에서 프로세서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이제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제 그걸 보면은 그 현재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불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이게 왜 이런 불량이 나타나게 됐는지, 네. 어떤 파트가 문제인지, 누가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가 쫙 나오기 때문에 불량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한광남님, GE 프리딕스가 중소기업용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위한 플랜이나 사업 설명회 개최 같은 것도 예정되어 있는지요? 뭐 중소기업용이라고 딱히 말씀드리면 요새 정부가 워낙 이제 예전에 ERP 막 하는 것처럼 요새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정부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런 거하고 연관돼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네, 뭐 저희가 사업 설명은 많이 하거든요. 여러 네. 가지 뭐 컨퍼런스나 이제 그런 데에서. 네. 그런데 뭐 산업부랑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중소기업만 딱 타겟팅해서 이런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네, 올해 네. 플랜은 쓴 건 없는데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여기 가갖고 이제 설명해드리고 네, 코치해드리고. 네. 자, 그다음에 홍성호님, GE 프리딕스가 제조업 전반에 표준화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생산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프리딕스의 비전입니다.
지금 모바일 쪽에서는 안드로이드하고 iOS만 두 개만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이 산업 쪽에서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지금 프리딕스가 현재 유일한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계속 이 인더스트리 레벨에서는 공통 OS 플랫폼으로 돌아가는 게 그것이 사실 비전인 거죠. 네. 위성민님, 제품 도입 후 프리딕스의 효율성 및 TCO, ROI 향상을 제조 생산에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그 솔루션을 디자인하느냐의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ROI에 대한 타겟이 있다라고 네. 하면 네. 사실 그 ROI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솔루셔닝을 할 것이냐,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가 있느냐, 그럼 이거를 어느 기간 안에 할 것이냐,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매핑을 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ROI가 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디벨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도입할 때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지만 뭐 기업을 먼저 만나셔가지고 뭐 진단이라든지 뭔가 어떤 그런 컨설팅 같은 그런 프로세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뭐 컨설팅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한데 네. 뭐 저희가 디스커버리 세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실제 이제 프리딕스로 저희가 같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떤 프로세스를 따르냐면 처음에 그 기업의 그 디시전 메이커들의 네. 우리가 이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전을 미트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전략을 우리는 쓰고 있다. 네네. 근데 각 전략을 하려면은 이러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스스로 못하겠다. 이건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은 그때 그 디스커션부터 시작해서 그 비전을 미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프리스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매핑을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주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스트웍스라는 그런 메터달러지가 있는데 네. 실제로 아주 작은 프로젝트 먼저 시작을 해가고 그걸 확 스케일업 시키는 네, 그런 방법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먼저 만나서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 정확하게 찍어낸 다음에 네.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하고 네. 확 스케일업 시켜서 왜냐면 이게 클라우드니까 이게 뭐 설비를 뭐 하면 어렵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작은 스코프부터 먼저 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확신 있으면 확산시키는 그런 전략. 네. 맥센스하네요. 자, 고은성님, 영화 패신저스에서 이주 우주선의 운항 정보를 통해 문제가 발생 시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자체 시스템이 복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GE 프리스 같은 경우는 분석뿐만 아니라 시스템에서 직접 조치하는 계획은 없는지요? 이거는 이제 프리딕스 엣지에 대한 설명인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프리딕스 엣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엣지 단에서 직접 그 분석도 하고 거기서 이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뭔가 네. 잘못되고 있어. 그러면 사용자 직접 관여를 안 해도 직접 이제 컨트롤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한규님, 프리딕스 사용 요금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프리딕스로 전송된 고객 데이터에 대한 보안, 기밀 보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은 이게 산업계 사용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 셋째도 보안으로 해서 보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 요금 체계 같은 경우에는 그 컨섬션 베이스로 일단은 먼저 있고 근데 컨섬션 베이스로 사실 내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사용할지 잘 모르겠다. 네. 처음에 한번 비즈니스 플랜 한번 세워보기 위해서 좀 도와줘라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그 만들어 놓은 팩이 있습니다. 스타터 팩, 네. 무슨 팩 있어서 어느 정도 마이크로 서비스를 몇 개 사용하실 거고 뭐 데이터를 어느 정도 사용하실 거고 몇 명의 개발자가 붙을까? 네네. 그러면 이 정도 패키지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한 1년의 그런 서브스크립션을 하는 그런 팩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네네. 어쨌든 제 프리딕스는 클라우드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죠. 온프리미스 솔루션은 아니고, 그죠?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기반이긴 한데 네. 그 클라우드가 일반적으로 디플로이 되어 있는 GE에 디플로이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회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처럼 거기다가 얹어다 들어갈 놓을 수도 있고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예 프리딕스 박스라고 하는 개념이 올해 조금 있으면 런치가 될 건데 네. 그 프리딕스 박스라는 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그 프리딕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 통째로 그냥 렉 네. 전체로 이제 저희가 공급해드리는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박명환님, 프리딕스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은 GE가 자체 개발한 플랫폼인지 아니면 오픈스택이나 타사 상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건지요? 네, 자체 개발 플랫폼인데 자체 개발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오픈 소스 오픈소스입니까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프리딕스가 오픈소스입니까? 네, 오픈 소스입니다. 다양성 좋네요. 네.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 그 속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GU의 도메인 나레지 이용해서 개발한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 말고 내가 좀 더 애드하고 싶어라고 하면 직접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뭐야 그 리눅스 레드처럼 그렇게 어떤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굉장히 더 많이 강화시키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픈 소스만 덜렁 준다고 또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용자들이.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민수님, SAP처럼 산업별 패키징을 고려하시는지 아니면 SI처럼 매 레퍼런스마다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요? 산업별 패키징도 있고요. 네. 또 뭐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키징 이미 패키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에셋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산업을 위해서 이 네네. 패키징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불리언트 팩토리도 마찬가지로 패키징 되어 있는 거고요. 네네.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말고 아예 완전 처음부터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리스를 가지고 개발 파트너와 함께 아예 커스터마이제이션해서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제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 이름 불러주시죠. 가장 처음에 질문하신 분. 네네. 처음에 질문하신 분이 박명환님. 네네. 네네. 자 박명환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그 경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러 갈까요? 네. 네, 프리딕스 잘 활용하셔갖고요. 그 속해 있는 조직에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predix.io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지금 동영상 이제 동영상 두 번째 세션에 대한 동영상 좀 보시고요. 바로 두 번째 세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